그래서 이 김리치 씨가 2억 원을 빌렸고 이자 4.6%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연간 92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자를 어떻게 주는지가 또 걱정인데요. 매월 드려도 되고요, 1년에 한 번 연이자 계산해서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이자를 매월 줄지 1년에 한 번만 줄지 꼭 정해두셔야 됩니다. 세금 줄이는데 진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도 부모님한테 돈 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두 번째, 증여세가 나오면 너무 많은데 빌리는 걸로 그냥 해도 되나요? 세 번째는 빌리는 걸로 하면 차용증을 써야 되나요? 네 번째, 차용증을 쓸 때 이자를 줘야 될까요? 다섯 번째, 차용증을 쓸 때 상환일을 꼭 적어야 되나요?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1번, 2번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나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차용증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작성할 때 중요한 거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와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증여가 아니고 빌렸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자를 주고받는 게 좋긴 합니다. 실제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면 이 차용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세청은 차용증 인정 안 해주고 증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건 확실히 빌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제가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빌린 것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자를 어떻게 정할지 정해야 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 이자가 없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자를 정하려고 했는데 이자가 없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면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을 항상 하시죠. 그런데 사회초년생이 전세 얻기도 힘든데 또 여유가 되지 않아서 돈도 못 주는데 이게 증여가 아니고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돈을 그냥 주고 싶은데 빌려주는 경우에 마음이 좀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까지 받는다고 하면 또 마음이 더 안 좋으시겠죠. 만약에 김리치 씨가 부모님한테 2억 원 정도 빌린 경우에 이자를 주고받으면 어떤 또 세무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 간에 주고받는 이자율을 4.6%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딱 4.6%로 정해놨고요. 이 이자율은 금리 상황에 따라서 좀 올라가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은행처럼 실시간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요. 몇 년 단위로 세법 개정을 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김리치 씨가 2억 원을 빌렸고 이자 4.6%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연간 92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자를 어떻게 주는지가 또 걱정인데요. 매월 드려도 되고요, 1년에 한 번 연이자 계산해서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이자를 매월 줄지 1년에 한 번만 줄지 꼭 정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2년이나 3년 아니면 아예 차용 끝나는 시점에 한꺼번에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건 좀 안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은 증여가 아니고 빌린 건데 이자를 한 2년이나 3년 아니면 차용이 끝날 때 줬다고 하면 빌렸다기보다는 증여로 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한테 빌려줄 때 그렇게는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해도 될지 좀 헷갈리거나 궁금하시다면 내가 제3자한테 빌려줄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연간 920만 원이라는 이자 소득이 생깁니다. 이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또 생각 잘 못 하시더라고요. 세법에서는 금융이자,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외의 이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최소 27.5%의 세금을 내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920만 원에 27.5%의 세율을 적용해보면 25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배당 소득과 다른 이자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세율이 27.5%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최소한 27.5%를 내야 됩니다. 적지 않죠?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고 차용증도 썼고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인데 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따로 낸 적이 있었나요? 실제로는 은행 이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줄 때 알아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 내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이자를 주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무려 27.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자에 대한 이 세금이 부담이 좀 되더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걸로 해서 소득세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 돈은 빌린 것 인정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차용증도 작성을 해놨고 이자도 주고받은 것이 있고 부모님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신고까지 했으니까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자에 대한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 드리면 부모 자식 간인데 이자 주고받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리면 2억 1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2억 1천만 원일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아주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면 세금을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리치 씨가 돈을 빌렸는데 부모님께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김리치 씨는 이자를 무이자로 빌린 겁니다. 그럼 결국에 김리치 씨는 이익을 받고 부모님은 이익을 받지 못했으므로 손해를 봤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도 될 4.6%의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김리치 씨는 무이자로 빌린 것에 대한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부모님한테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참 디테일하죠, 세금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라는 이익을 얻었으니까 증여세를 내란 소리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주 좀 지긋지긋한 면이 있는데요. 당연히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 1천만 원까지는 세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자 계산을 해봤더니 1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 원을 연 이자율 4.6%로 역산을 한번 해보면 2억 1,739만 1,304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자가 없어도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2억 1,700만 원 정도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자를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국세청 입장에서 이게 증여인지 빌린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또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빌린 것이 확실하고 이자를 주고받지 않은 것뿐이라고 또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몇 가지를 좀 해두시면 좋은데요. 돈을 좀 모아서 부모님한테 원금 상환도 좀 하고 미리미리 좀 갚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날 때 원금을 다시 갚아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차용증 작성 아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차용증 작성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